안녕하세요. 이직저직 취업학교의 신재입니다. 예,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 오늘은 7번째 강의. 드디어 자기소개서, 자소서에 대한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지금 취업 시즌이 막 시작됐죠. 특히나 오늘 강의는 뭐 자기소개서 쓰는 법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도 강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정말 10수년 동안 정말 자기소개서 컨설팅, 1대1 컨설팅도 하고 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 정말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정말 핵심 중에 핵심만 추려서 여러분들도 지금 벼락치기로 자소서 써야 되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기업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자기소개서 문항을 이제 확인하면서부터 마구마구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과거 스토리, 또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나의 장점을 제대로 적정한 소재를 찾지 못하고 그냥 무난한 자소서를 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여러분들 좀 크게 4가지 단계로 좀 단계를 거쳐서 자소서를 완성하는 법을 저는 권합니다. 자, 뭐 4가지 단계. 첫 번째, 과거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신입사원 지원하는 여러분들은 뭐 한 20여 년 정도의 과거를 가지고 있겠죠. 뭐, 대졸자로 회사 지원하는데 무슨 뭐,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뭐, 정말 뭐 대단한 그런 경험이나 스토리가 있으면 뭐 중학교 때까지도 언급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후로, 그죠? 뭐, 가장 중심이 될 건 당연히 대학교 재학 기간 중이겠죠. 이때를 기준으로 좀 여러분들이 과거를 좀 먼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문항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자서전을 쓴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죠? 자, 기본적으로 연대기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태어나서 쭉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중에서 나의 가장 뭐 핵심적인 또 뭐 좀 자랑할 만한 또 가장 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제 경험 관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대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뭐 성공 스토리 또 뭐 실패도 마찬가지 좋은 경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꼭 성공이란 기준이 아니고 어쨌든 내 경험 중에 굉장히 특이한 아니면 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또 정리를 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역량 관점. 역량 관점은 조금은 더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이나 회사 또는 직무에서 일단 요구하는 역량을 알아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아니면 뭐 공대생 분들 같은 경우 뭐 기계공학과 같은 뭐 CAD 툴을 다루는 능력 아니면 뭐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관련 학과는 또 코딩하는 능력 뭐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능력 또 뭐 기타 사람과의 뭐 친화력, 리더십 그런 것들이 다 역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원할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 중에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역량, 나의 장점, 강점 그런 역량을 기준으로 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의 과거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좀 해보면 일단 재료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죠? 요리로 비교하면 그죠? 일단 재료를 잘 다듬어 놓는 겁니다. 재료를 일단 잘 찾아놓고 뭐 다듬는 건 이제 곧 해야 될 거고 뭐 재료를 잘 찾아놓는 거죠. 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문항 분석. 이거는 이제 좀 더 취업 정보를 갖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것도 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장 뭐 가고 싶은 합격하고 싶은 회사 뭐 두 번째 또 세 번째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로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나 산업, 업종의 그런 특성, 또 개별 기업의 특성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이 직무. 뭐 직무를 또 너무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제가 직무 같은 경우 그래도 두 가지 정도. 뭐 문과생 여러분들 같으면은 뭐 영업 마케팅, 영업이나 뭐 마케팅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인사 또는 뭐 재무회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주로 지원하고는 직무 순위를 두고 거기에서 주로 요구하는 자소서 문항을 분석하는 거죠. 그죠? 예. 공대생 같은 경우 뭐 내가 R&D를 한다든지 생산관리 뭐 다 양쪽 다 뭐 지원 가능하죠. 뭐 이렇게 좀 석사 R&D나 아무래도 석박사들이 더 좀 자격 요건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다음 핵심 키워드 분석. 예. 이거 잠시 후에 제가 해드릴 텐데 어쨌든 또 최근 트렌드 이제 기업에서 물어본 자기소개서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특히 여러분들만 3학년 때 아니면 지금 취업 공고가 나오기 전에 자소서 기본형을 만들어 둘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채용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그런 핵심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비한 자소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실제로 자기소개서에서 주로 물어보는 또 키워드, 강조하는 키워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단계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3단계로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보통 바로 3단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자, 뭐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뭐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 또 회사에서 강조하는 내가 지원할 회사에서 강조하는 인성 도대체 뭐 리더십인지 뭐 외국어 능력이 죄송합니다. 인성이 아니지 외국어 뭐 리더십인지 그죠? 아니 뭐 정직 도덕성인지 그죠? 뭐 그런 것들 성실함인지 회사마다 강조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기준으로 작성해야 되겠죠. 또 그런 걸 드러내야 되겠죠. 그 경험 기반 스토리텔링. 이거는 제가 다음번 아마 8강에서 또 따로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데,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소재도 어떻게 이제 전달하느냐. 이제 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하는 기법을 활용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리뷰. 여러분들 이것도 좀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3단계까지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냥 자기가 쓴 거는 자기가 아무리 여러 번 봐도 틀리거나 뭐 부족하거나 어색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리뷰 꼭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흐름 확인. 자소서 문항이 뭐 1번, 2번, 3번, 4번 각각 전혀 다른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한 사람의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유기적으로 좀 그 지원자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문항 하나하나만 가지고 체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타임 평가. 이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 예, 꽃표를 2개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열심히 봐도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문장력이 글을 잘 쓰거나 또 이왕이면 뭐 채용을 직접 해본 그런 선배나 뭐 사촌 형이나 뭐 그런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보는 거, 리뷰를 받는 거 자소서. 뭐 전문가 평가는 이제 저 같은 사실 뭐 취업이나 커리어 전문가 학교에 여러분들 저도 뭐 대학교에서 좀 강의 많이 했습니다. 취업 관련된 강의를 해준 이제 강사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경력개발 지원센터 학교마다 그죠? 뭐 리크루팅 관련된 그런 센터들이 있죠. 학교에 그런 기관 학교 내부 그런 데 가서 이제 상담 신청 같은 거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꼭 예, 이런 전문가분의 또 리뷰를 받아보면은 가장 완성도 높은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업 캠프 그런 거 못할 텐데 또 온라인으로 뭐 그런 학교에서 프로그램 제공하는 게 있으면 꼭 신청해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예, 제가 이건 지난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의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뭐 강의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 자기소개 잘 작성할 수 있을지
그걸 또 한 방에, 한눈에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라고 제가 이제 스스로 얘기하는데, 자소서 작성법 프레임워크입니다. 예, 또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한 영어를.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페이지가 좀 내용이 많아서 제목이 빠졌는데, 자소서 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작권 100% 저한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정말 이직저직에서만 공개되는,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도 이거 학생들 사진 찍으면 제가 못 찍게, 뭐 찍고 싶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소서 작성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기본 시작은 여러분들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제가 써놨습니까? 진실되고 소신 있게. 여러분들이 취업 지금 굉장히 어렵죠. 갈수록 뭐 취업이 더 쉬워졌다고 하는 연도는 제가 최근 1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취업 어렵고, 나도 막 되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은행, 뭐 공기업 이렇게 되게 남들 부러워하는 회사 가고 싶죠. 그래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자소서는, 자기소개서는 진실되고 소신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왜냐? 자기소개서는 입사 전형에서 첫 단계죠. 그리고 비대면, 그러니까 서류만 가지고, 이 사람이 쓴 글만 가지고 이 사람 평가하는, 직접 얼굴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무조건 합격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은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그게 심하면은 결국에는 거짓된 거짓말을 막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뭐 신조어 우스갯소리 중에 뭐라고 있습니까? 자소설.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소설이 됐더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여러분들 학생 우리들끼리는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자소서 뽑고 싶겠어요? 이런 자소서를 쓴 사람을 여러분이랑 뽑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그래서 진실되고 소신되게 써야 된다. 너무 합격을 위해서 잘 쓰는 거, 포장을 잘 하는 건 괜찮은데, 포장이라는 건 그죠? 있는 그대로를 잘 또 보여주는 가운데서, 내면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뭐 여러분들이 잘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걸 제가 이제 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장돼서, 지나친 과장이 돼서 이제 거짓이 돼서는 안 된다. 진실되고 소신을 바탕으로 쓰기 시작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냐? 자기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분석. 자기에 대해서 무엇을 그럼 어떻게 분석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먼저 강점, 회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지원자로서의 강점을 물어보죠. 당신이 뭘 잘하냐? 또 성격의 장단점. 이거 예전에는 많이 이걸 물어봤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물어보는 비중이 좀 줄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성이라는 측면, 또 이 사람의 뭐 직무 역량을 떠나서 어떤 팀워크, 그죠? 아니 리더십, 그런 측면에서도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 냉정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또 기타 나 자신의 전공, 또 내가 지원한 직무, 또 직업을 선택한 계기, 왜 이 직무를 택했느냐. 여러분들 뭐 대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 등으로 수시전형으로 갈 때는 당연히 진로를 많이 물어보죠. 왜 우리 전공, 우리 학교를 택했느냐. 비슷해요. 그게 뚜렷하지 않으면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또 여러분들 이참에 여러분들 인생관 아직은 많이 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막 뭐 철학이나 인생관까지 뭐 다 이렇다 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정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이니까,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뭘 그렇게 중시하고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나, 또 앞으로는 그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관. 제가 뭐 진로 이야기할 때 직업 가치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도대체 이 직업, 직무, 이제 그쪽 전문가가 될 때 도대체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 될지. 그죠?
그런 것들을 또 정리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필요하면 나한테 내 삶에 그동안 큰 영향을 준 주변 사람이 누구인가? 뭐 이거는 위인전, 옛날 같으면 주로 위인전에 나온 뭐 유명한 분들이 요즘에는 뭐 대학교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유튜브에서 본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한테 영향을 좀 많은 영향을 준 사람들 부모님이어도 뭐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도 정리해보고 또 다양한 내가 했던 그동안 그죠? 뭐 제가 직전에 얘기했지만 연대기적 뭐 아니면 대학교 때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뭐 활동이 무엇일까? 또 아니면 가장 흥미를 가지고 가장 또 잘했던 그런 것들을 또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활동과 경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 부분 자소서에서 거의 한 50% 이상은 이 부분이 소재로 이제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 지원 동기나 포부 내가 왜 지금 굳이 뭐 자동차 쪽 그죠? 아니면 뭐 2차 전지 아니면 또 식품 회사 남들은 다 막 전자 IT 첨단 쪽 좋아하는데 나는 그래도 식품 회사가 좋아. 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직무 및 기업 분석이에요. 예, 자기 분석이 나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면은 직무 및 기업은 너죠, 뭐 타인, 상대방, 뭐 지피 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손자병법. 아, 또 너무 아재스러운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뭐 고전의 명언 중에 명언 아닙니까? 나와 상대방 저거를 알고 제대로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철저히 해야 될 게 이제 내가 지원할 기업, 산업, 그리고 직무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원할 직무, 특성 및 필요한 역량. 여기 뭐 KSE라고도 얘기하고 KSA라고도 얘기합니다. KSA. knowledge, 지식, 스킬, 기술, A, attitude. E는 뭘까요? 못한가? 예. 그 내가 지원할 직무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또 어떤 특성, 조직의 특성, 또 직무, 내 직무 수행할 팀의 특성, 또 거기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야 된단 말이야. 지식, 기술, 태도, 지기태. 예. 그 다음에 회사마다 또 핵심 가치, 미션이 있고요. 회사, 이제 특히 대기업, 오래된 회사일수록 이런 큰 회사일수록 미션, 우리의 미션은 뭐고, 그 미션 아래 이제 비전, 또 핵심 가치. 거기에 따라 또 인재상이나 조직 문화 특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이미 6강, 5강, 6강에서 이런 얘기 좀 했죠. 뭐 대기업마다의 특성, 조직 문화, 또 오너의 특성, 오너가 중시하는 것들이 회사의 핵심 가치나 인지상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특성들, 또 산업에 따른 또 특성. 여러분들이 그런 걸 최대한 많이 조사를 해서 좀 알아야 돼요. 또 회사마다 뭐 주력 사업, 그죠? 내가 똑같이 마케팅이나 뭐 회계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회사에서 도대체 무슨 사업으로 돈을 버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그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또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기술, IT, 기술 직군에 지원하는 친구나 또 첨단 IT 관련된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또 그 회사에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 무언지, 또 신기술, 새로 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뭔지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겠어요. 특히나 개발직 이공계열 학생들은 그죠? 핵심 경쟁력, 이 회사에 도대체 이 회사가 뭐 마케팅을 잘해서 돈을 잘 버는지, 뭐 기술이 좋아서 돈을 잘 버는지, 뭐 경영 관리를 잘해서 돈을 버는지 그런 것도 좀 알면 좋겠죠. 기타 뭐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다익선 많이 알수록 도움이 되겠죠. 특히나 이제 회사 지원할 회사의 매출과 수익 이런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예. 이 정도는 요즘에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죠? 이건 다 뭐, 그죠? 보고서,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뭐, 기타 금융 관련된 자료에 다 대부분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꼭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일치점을 찾는 거예요, 사실. 예, 일치점. 여러분들이 저지른 실수가 자소서 쓸 때 보통 자기 분석은 다 잘해. 그래서 근데 자소서에 자기 얘기만 해. 회사에서 관심 있는 얘기, 직무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돼. 그냥 뭐 자기 미팅 나가서 아니면 일기 쓰듯이 그거 포커스가 안 맞죠. 초점을 잘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에서
관심 있어 할 만한 부분들, 이제 2차로 제가 얘기한 직무 분석이 기업 분석이 제대로 돼서 그 중에서 나의 강점이나 또 나의 전공, 또 나의 뭐 가치관 중에 일치되는 부분,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을 소재로 정해서 또 그걸 주제로 정해서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그걸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냐? 경험 기반. 예. 경험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을 하면 좋다. 예. 경험 기반이라는 거는 그냥 이럴 것이다. 또 나의 어떤 의지나 좀 감성적인 부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례,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예를 들어 뭐 마케팅에 지원했는데 내가 대학교 때 공모전 그런 데는 가지 못했지만 그 지원을 수상하는 경험은 없지만 내가 뭐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 동아리 했어. 근데 우리 농구 동아리가 너무 인원이 적어. 그 우리 학교에서 동아리 중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는 동아리야. 그런데 내가 회장이 되고 나서 막 광고 홍보를 한 거죠, 한마디로. 우리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막 기발하게 몇 명 농구 제일 잘하는 친구들 뽑아가지고 예, 농구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스킬들을 막 보여주고 그죠? 아니면 농구와 뭐 댄스를 또 응용해서 뭐그 학생들 주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뭐 동아리원들을 급격하게 숫자를 늘리는 경우 뭐 이런 거 그죠? 예.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경험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자소서에서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최선을 다하겠다, 가장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이런 좀 주관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경험 기반의 스토리텔링.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 보통 이거는 제가 흰색으로 표시하는 게 낫겠죠? 뭘 했는지 위주로 써요. 언제 뭘 했는지.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똑같이 지금 대학교 4년 전공까지 갔다. 그러면은 언제 뭘 했는지 위주로 쓰면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죠?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 뭐 전공 관련된 뭐 실습, 뭐 인턴, 아르바이트, 뭐 해외 어학연수, 뭐 그 정도. 여러분들 소재라는 게 사실은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대학교 또 유사한 또 전공까지 유사하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what 위주로만 쓰면 안 되고 자소서를 성과 및 깨달음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겨울에 편의점에서 3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나 또 거기서 깨달음은 얻은 경험 가치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또 그걸 통해서 그걸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또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들 이런 걸 다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최종 검토 제가 앞서 얘기했죠. 그래서 키워드를 잘 적절한 질문에서 강조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또 내용을 통한 질문 유추. 이거는 내용을 보고 이게 무슨 질문, 문항에 대한 자소서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앞서 조금 전에 타인에 통해서 좀 리뷰를 받아보라고 그랬죠. 그럴 때 자소서 질문 항목을 보여주지 말고 내가 쓴 1번, 내가 쓴 글만 보여줘. 야, 이게 무슨 질문 문항에 대한 글을 쓴 거 같니? 이렇게 물어봐. 그랬을 때 나는 개인의 뭐 장단점 물어봤는데 뭐 지원 동기를 쓴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내가 포커스를 잘 못 맞춘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 검토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 여러분들이 이제 차별화되고 긍정적인 이미지, 차별화가 돼야 돼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지원자로서 나라는 지원자를.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요즘 많이 알고 있죠. 자기소개서 읽어볼 시간 많지 않아요. 특히나 대기업 경쟁력이 엄청납니다. 그거 천천히 막 정말 한 사람 거만 한 5분, 10분씩 읽어주기 힘들어요. 뭐 그런 회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 뭐 또 제가 얘기한 이제 무엇을 했는지 위주로 쓰면은 조금 읽다 보면 다 그냥 느낌이 와서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이거 이 친구 좀 특이한데? 뭐 첫 번째 문항 읽기 시작했는데 벌써 답변이 뭐 특이해. 이 친구 좀 약간 어 4차원적인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이게 우리 회사에 지금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를 막 뽑으라고 너무 보수적이고 그냥 그런 친구들 뽑지 말고 뭐 그런 상황이야. 뭐 눈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 차별화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프레임워크에서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차별화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한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소서 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쓰다 말았네 아까. 제가 빨리 펜을 하나 구입하겠습니다. 마우스 글씨 쓰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성의 없게, 저는 정말 노력해서 지금 열심히 바르게 쓰려고 이쁘게 쓰려고 하는데 안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이 프레임워크를 꼭 출력해서 이걸 가지고 쓰기 시작할 때 또 한번 보고 이대로 잘 됐는지 구조적으로 또 다 쓰고 나서 여기서 내가 빠뜨리거나 또 빼먹은 단계는 없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전략, 주요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20개 대표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자체적으로 문항 분석해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키워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입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이건 뭐 10년, 20년 전이나 뭐 30년 전이나 똑같을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뭐 신입사원 대졸, 이제 신입사원 채용이기 때문에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고, 그죠? 입사 후에 또 어떻게 성장을 하고 싶냐? 그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 부분 가장 좀 쓰기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원 동기는 사실은 제가 오늘 쭉 얘기했던 것처럼 직무, 내가 왜 그 직무를 하려고 하는, 직무를 하고자 하는 이유,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산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그 회사, 그죠? 직무와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하면은 어느 정도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입사 후 포부 이런 게 여러분 좀 되게 어렵죠. 적당히 쓰시면 됩니다. 내가 합격할지 안 할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합격해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팀에서 어떤 사업부에서 어떤 일을 시킬지 모르는 상태라 입사 후 포부 너무 막 잘 쓰려고 골머리 앓지 마시고 적당하게 쓰세요. 입사 후 포부는 뭐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지원 동기는 좀 중요하다는 거죠. 본인이 지원했는데 지원 동기를 제대로 못 쓴다? 그러면 뭐 묻지마 지원이라는 걸 뭐 본인이 증명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뭐 이것도 대학교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내가 그 대학교, 그 전공을 택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더 진로를 충분히 설계하고 또 그 학교에 이제 입학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예. 두 번째로 주로 물어본 질문이 직무 관련 경험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것도 당연한 건데 사실 직무 관련성 뭐 이건 자기소개서 면접 때도 마찬가지. 직무 관련성이 요즘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좀 더 실제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뽑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경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력자가 아니잖아요. 신입사원인데 직무 관련 경험? 그러니까 경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거는 어쨌든 직무와 관련된 내가 뭐 동아리든 뭐 공모전이든 이제 그런 데서 또 뭐 어느 정도 실제 실무는 아니지만 경험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또 좋은 게 그래서 요즘에 아르바이트나 인턴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뭐 편의점 같은 데서 뭐 3개월 이상, 뭐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우대 가점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뭐 인턴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아르바이트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실제로 나중에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나 직무와 관련된 업종 또 그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진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로가 빨리 결정이 되면은 이런 하다못해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나중에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뭐 인턴도 마찬가지. 뭐 인턴 때 뭐 대단한 걸 회사에서 보여주거나 가르쳐 주진 않지만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분위기라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잖아요. 아, 예. 아, 나는 마케팅을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데 뭐 내가 인턴 뭐 3학년 겨울방학 때
뭐 어떤 회사에서 인턴을 해봤는데 마케팅 하면은 뭐 되게 막 항상 재미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보니까 뭐 개발팀 또 뭐 디자인팀랑 회의하면서 항상 막 이렇게 서로 토론 논쟁도 많이 있고 대인관계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마케터는 뭐 아이디어 상품 기획도 잘해야 되지만 설득력이 있어야 되더라. 뭐 이런 걸 써주면 굉장히 돋보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예,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물어본 질문이 똑같네요. 35%. 직무 관련된 또 직무 관련된 직무 관련 역량이나 강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쓰려면 제가 방금 전에 프레임워크에서 얘기한 것처럼 직무 분석이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중에서 나의 역량이나 강점을 선택할 수 있겠죠. 직무 관련성을 지금 보여줘야 되니까. 그죠? 직무 분석이 그만큼 중요하다.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직무 분석.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분석을 철저하게 하세요. 제 강의 중에도 뭐 직무 분석 간단하게 제가 이제 했지만 해드린 강의가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으로 개인의 장단점. 자, 이거는 뭐 직무 관련성을 이제 전제로 하지 않았지만 지원자로서 개인의 장점과 단점을 물어본다. 자, 장점. 사실은 여기 직무 얘기를 안 했지만 여러분은 또 직무가 가능한 직무와 관련된 장점을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직무라는 전제가 단어가 질문 문항에 없어도 대부분의 자기소개서 질문은 여러분 직무와 관련된 장점, 직무와 관련된 경험, 직무와 관련된 뭐 성공이나 직무와 관련된 실패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게 있으면 없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험 중에서 택하는 거고. 예. 자, 그 다음으로 또 뭐 10곳 중에 20.5개의 기업이 이제 물어본 질문, 갈등 상황 해결 경험 및 팀워크.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협동성, 뭐 팀워크, 그죠? 그런 이제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건 팀워크, 협동심에 대한 이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이제 성공과 실패, 이제 주로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성공한 경험, 성공 사례를 막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괜찮아요. 사실은 실패도 여러분들 깨달은 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자, 실패가 전혀 없는 지원자가 있어요.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그 친구는 대학교 4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학점만 열심히 따서 공부만 열심히 해서. 그렇다면 그 친구를 우리가 도전적이고 뭐 리더십이 뛰어난 그런 지원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평가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 중에 성공도 있을 수 있지만 실패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과정이다. 과정. 과정을 잘 보여주면 돼. 과정 속에서 내가 배우고 깨달고 경험한 거. 결과만 가지고 소재를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뭐 남다른 아이디어로 문제 개선 또는 해결 경험. 외국계 회사에서 영어로 된 채용 공고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보면은 problem solving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뭐 스트레치, 전략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죠? 어떤 문제, 이제 실제 회사, 기업에서는 이제 예측할 수 없었던 또 정형화할 수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 당연히 뽑고 싶어 하겠죠. 그거는 학점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남다른 아이디어로, 또 아이디어라고 여기 강조했으니까 이거는 뭐 또 창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 두 가지를 보기 위한, 평가하기 위한 또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창의. 제가 창의에 대해서도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창의력이 무조건 뭐 그냥 독창적인 아이디어 내는 게 창의력이 아니에요. 비즈니스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예술가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창의력, 독창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어쨌든 현실적인 그런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예. 예, 마지막으로 뭐 자기 주도성, 뭐 당연하죠. 이건 리더십 사실 물어보는 질문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진취 도전 정신, 리더십과 도전 정신. 뭐 이렇게 대놓고 딱 리더십 도전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주도적이다. 뭐 이건 여러분들 또 자기 주도 학습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갈 때 또 많이 이런 키워드 인용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기 주도적으로 뭐 고등학교 생활을 했다.
끈기. 여러분들 요즘에 뭐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1년 안에 신입사원들 채용했을 때 취업 이제 입사 후 1년 안에 퇴사율이 거의 30%예요. 예. 끈기 있다. 중요하죠. 또 성취한 경험. 성취. 예. 자, 이런 키워드들과 질문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한 프레임워크, 자소서, 어떤 체계적으로 또 프레임워크에 입각해서 나와 회사 직무를 잘 분석해서 일치하는 포인트를 잘 잡아서 또 why와 how 예.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가장 최상의 나만의 또 차별화된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죠. 자소서 작성의 핵심. 그냥 강의 잘 들으셨고 다음번에 제가 또 스토리텔링 실제로 자소서 이제 문장 형태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테니까 꼭 다음 8강인가요? 8강도 이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